요즘 사업 좀 잘 된다고, 돈 좀 번다고 갑자기 사람이 싹 변해서, 집안은 뒷전이고 밖으로만 겉도는 남편들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심지어 밖에서 딴짓까지 하면서,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분들은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가슴은 쥐어뜯으시거든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잘 사는 걸까요? 만약 지금 남편이 내가 돈 잘 벌어다 주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유세를 떨고 밖으로 겉돌면서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밤마다 피눈물 흘리고 계신 아내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 진짜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앞서 지금 혼자 고통을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외도상처 치유 모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끙끙 앓지 마시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치유의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자, 남편이 자랑하는 그 돈이랑 지위, 남편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제일 잔인한 독약이자 미끼가 될 뿐입니다. 오늘 그 오만한 남편들이 결국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속사정을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듣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데요. 실제로 상담실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럼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분도 눈물로 호소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으로 큰돈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아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그 여자한테 몇 천만 원짜리 명품을 안겨주면서 당신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내가 주는 돈이나 쓰라고 적반하장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내분은 남편의 그 거대한 허세에 완전히 눌려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문가인 제 눈에는 이게 잘나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혼이 마비되어 가면서 나오는 중증 심리장애 전형적인 발작 증상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심리학적으로나 마음의 원리로 봤을 때 왜 성공했다는 남자들이 이렇게 오만해지면서 몹쓸 늪에 빠져드는 건가요? 자, 원래 남자의 열정은 아내와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경제적 가치축으로 쓰일 때 가장 고결하고 멋진 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작동하는 이치를 모른 채 살아가다 보면 이 열정이 엉뚱하게 뒤틀려서 일 중독이나 외도 같은 파괴적인 중독증으로 변질돼요. 특히 돈을 잘 벌게 되었을 때 남자들은 내가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하는 거만한 오만함, 즉 이성이 마비되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뇌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면서 밖에서 던지는 쾌락에 너무 쉽게 낚이게 되고 결국 관계 중독이라는 깊은 늪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절대 잘나서가 아니라 심각하게 병든 상태일 뿐입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본인을 갉아먹는 시작점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가진 그 돈이 상간녀 유형에 따라 어떻게 털리고 파산까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돈으로 유세를 떠는 남편들은 밖에서 여자를 꼬시려고 자기 돈과 지위로 미끼를 던집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왕이라고 된 줄 알고 우월감을 느끼겠지만 실상은 자기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잔인한 심리장애들에게 걸려들어서 껍데기까지 탈탈 털리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첫 번째, 중꽃뱀 유형입니다. 비즈니스나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나는 여자들인데요. 오직 먹고 사는 문제나 명품, 귀금속, 심지어 자기 자식 등록금 탄의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자기를 순수하게 대단한 남자로 우러러보는 줄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수백, 수천만 원씩 영양분을 야금야금 빨아먹으면서 파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둘째는 진짜 꽃뱀 유형입니다.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 전문 타짜들과 결탁한 진짜 꽃뱀의 표적이 됩니다. 이들은 남자의 무의식을 완전히 쥐락펴락하면서 총 재산의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법적이든 경제적이든 수단을 안 가리고 강탈해 갑니다. 남편은 관계 중독이라는 마음의 치매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파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발적으로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사기를 당하면서도 고발조차 못하는 바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최악인
흡혈귀 상간녀입니다. 꽃뱀은 돈만 빼앗고 도망이라도 가지만 흡혈귀는 자식의 돈은 물론이고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천륜, 그리고 뇌 속에 남아있던 진짜 사랑의 기억까지 모조리 빨아들여 파괴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남자는 사회적 평판도 재산도 다 잃고 자식한테 버림받아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면서도 자기가 망한 줄도 모르는 완벽한 폐인의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참 비참한 말로네요. 결국 상간녀에게 쏟아붓는 그 화려한 관계도 돈 떨어지면 끝나는 가짜라는 뜻이겠죠? 그럼요. 돈으로 쌓아올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조건부 거래일 뿐입니다. 상간녀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주는 돈과 관심에 중독된 거고, 남편은 여자의 성적 반응을 돈 주고 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걸거나 사업을 흔들려서 돈줄이 조금이라도 막히는 순간 그 즉시 파멸됩니다. 더 이상 돈을 못 주는 남편을 마주한 여자는 미련 없이 침을 뱉고 돌아서서 또 다른 물주한테 잽싸게 갈아타 버립니다. 이 순간 남편은 밖에서도 버림받고 집에서도 못 돌아오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살다 보면 사업하다가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면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맺어둔 사람이라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지 않아요? 자, 바로 그 지점에서 수직 하락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관계 중독에 걸린 남편은 진심으로 바른 말 해주는 아내와 자식을 스트레스로 여겨서 내쳐버리고 평생 함께한 부모, 형제, 진짜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모조리 잘라냅니다. 돈 잘 벌 때는 이 고장난 상태가 겉으로는 안 보여 괜찮아 보이지만 사업에 작은 위기가 오거나 신용에 타격을 입는 순간 상황은 180도 뒤집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위기가 왔을 때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지만 주변 사람 다 잘라내고 곁에 돈만 보고 꼬인 기생충들만 남겨둔 남편은 그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벼랑 끝에서 그대로 수직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남편의 마지막 내면 상태는 어떨지 상상만 해도 씁쓸합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조강지처와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은 남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뒤늦게 마음의 치매에서 깨어나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 남자의 내면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남자의 심리는 거대한 죄의식과 자책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만약 아내가 완벽히 치유되어 남편의 죄의식을 받아줄 안전장치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깨달음을 얻은 남편은 나 같은 쓰레기는 살아갈 자격이 없다면서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돈 잘 번다고 요새 떨면서 아내분 가슴에 못을 박는 남편의 모습이 전혀 부럽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오죽하셨겠어요. 그 허세와 도발 앞에서 언제나 가슴을 쥐어뜯으며 외로운 밤을 보내셨죠. 하지만 이건 혼자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이치를 알고 정면에서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지금 돈 잘 번다고 기고만장해하는 남편은 절대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눈 가리고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시한부 환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은 남편의 그 빈 껍데기 같은 허세에 단 1%도 위축되거나 상처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남편의 오만한 도발과 행동으로 고통받고 계신 아내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할 4가지 마음 차립 지침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한테 매여있는 관심의 사슬을 당장 끊어내십시오. 남편이 돈을 얼마나 쓰든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남편을 완전히 분리해 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자립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세요. 남편이 가져다주는 돈에 내 목숨줄을 걸지 마시고 나 스스로 홀로서기를 위한 내적 역량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이 도발할 때 무반응으로 일관하세요. 남편이 유세 떨고 화내는 건 자기 불안을 감추려는 발작일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엮이지 마시고 고요하고 기품 있게 무시하십시오.
네 번째, 나의 상처 치유를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남편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찢겨나간 나의 마음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치유 작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주신 4가지 지침만 잘 마음에 새겨도 아내분들이 중심을 잡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남편은 비로소 자기 오만이 얼마나 추악한 거였는지 깨닫고 뼈저린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여러분, 남편의 깊은 중독 증상과 나에게 각인된 외도 상처는 혼자 의지만으로 혹은 인터넷 글 몇 개 본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시간 끌수록 마음의 병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